여러분 혹시 요즘 이렇지 않으세요? 속이 자주 더부룩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뻐근하고 관절이 시큰거린다.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잔뇨감이 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시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식습관 하나가 이런 증상을 만든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반찬으로 매일 올라오는 두부, 그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두부는 건강식 아닌가요?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두부는 분명히 뼈, 혈관, 근육, 장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신장결석, 소화장애, 콜레스테롤 증가, 심하면 통풍까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두부를 내 몸에 꼭 맞는 건강식으로 바꾸는 황금식단 조합법, 그리고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믿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까지 모두 들려드릴게요. 영상 중간에 끊으시면 정말 중요한 건강 팁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자주 보는 두부, 도대체 이게 우리 몸에 왜 그렇게 좋은지 한번 찬찬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두부는요, 콩으로 만든 음식이죠. 그런데 이 콩이 그냥 콩이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아주 부담 없이 공급해줘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아무래도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몸도 자꾸 처지고 체력이 줄고 걷는 것도 불편해지고요. 그럴 때 두부를 꾸준히 드시면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두부에는 칼슘도 풍부해요. 나이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데 두부는 뼈 건강에 아주 좋아요. 특히 골다공증 예방 정말 중요하잖아요. 젊을 땐 몰랐던 넘어짐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바로 혈관 건강, 그리고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도 딱 좋은 식품이에요. 그리고요, 어르신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부드럽게 작용해줘서 속이 편안해져요. 무엇보다도 두부는 기름지지 않고 칼로리가 낮아서 살 걱정 없이 맘 놓고 드실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는 거. 참, 고기보다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니까. 이제는 육류 대신 두부 한모 식탁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그럼 이렇게 좋은 두부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에 좋을까요? 두부도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다던데 그건 뭘까요? 걱정 마세요. 이 시간에는 두부와 궁합이 좋은 음식, 그리고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까지 조목조목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 더 중요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부가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따라선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찬 성질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속이 차거나 평소에 배탈 잘 나시는 분들, 또는 아침마다 설사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장이 약해지는 계절엔 찬 두부를 그냥 생으로 많이 드시는 건 삼가시는 게 좋아요. 끓여서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처럼 따뜻한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라서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예를 들어 만성 신부전이나 단백뇨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그리고 두부엔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퓨린 성분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통풍이 있으신 분들에겐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할 요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요즘은 시중에 나오는 두부 중에 보존제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도 많아요. 오래 보관되게 만든 두부들은 소화가 덜 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신선하게 만든 국산 콩 두부를 선택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 좋겠지요. 이런 점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두부는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맞게 내 상태에 따라
두부를 잘 챙겨 드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번 내용 놓치시면 아까워요.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 앞에서 두부가 몸에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 알려드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 음식하고 막 섞어서 먹다 보면 그 좋은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부랑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안 좋은지, 어떤 원리로 문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랑 두부 둘 다 건강한 식재료라서 나물 반찬으로 같이 나올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조합 신장 건강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금치엔 수산, 다른 말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몸속에서 불용성 수산칼슘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 수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신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물을 자주 안 드시는 어르신 또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조합을 반복해서 드시면 신장결석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시금치는 데쳐서 수산을 줄이고 두부는 따로 조리해서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도 참 좋은 음식이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되는데요. 그런데 이 고구마도 수산 성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즉 시금치랑 마찬가지로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 결석 유발 위험이 커지는 조합이에요. 게다가 고구마는 소화가 천천히 되는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두부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려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고구마를 건강하게 드시는 팁을 드리자면 고구마는 단독으로 또는 채소 위주 식단에 곁들이는 게 좋고 두부와는 하루 한 끼 정도만 함께 섭취하는 식단 구성이 바람직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세 번째는 삼겹살 같은 고지방 육류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삼겹살은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소화기관엔 이중 부담이 가는 거예요. 게다가 삼겹살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서 두부에 좋은 성분 특히 이소플라본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 자체가 지방 함량은 적어도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자주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고지혈증, 혈관이 약하신 분들은 이 조합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대신할 대안 음식을 찾아야 하는데요. 삼겹살 대신 저지방 부위 즉 안심이나 닭 가슴살이 좋으며 두부 채소구이 조합이 훨씬 부담없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방금 알려드린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시금치는 수산과 칼슘 결합으로 결석 위험이 큽니다. 둘째, 고구마는 수산 성분이 많아 소화기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삼겹살은 고지방과 단백질 조합으로서 소화기에 부담이 가고 콜레스테롤 상승합니다. 몸에 좋은 두부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사례 2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이정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건강식에 관심이 많으셔서 두부무침이랑 시금치나물을 자주 반찬으로 드셨어요. 둘 다 몸에 좋다고 알려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옆구리가 찌릿찌릿하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심해지셨대요. 병원에 가보니 신장결석이었답니다. 이 어르신도 깜짝 놀라셨어요. 평생 소금기도 적게 드시고 고기도 안 먹으셨는데 왜 결석이 생겼을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두부랑 시금치를 같이 자주 드셨죠. 그 조합이 수산칼슘을 만들어서 결석을 키웠을 수 있습니다. 그제야 이정자 어르신도 와 너무 건강하다는 것만 믿고 조합은
생각 안 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이후로는 시금치는 데쳐서 드시고 두부는 따뜻하게 조리해서 식사 시간을 나눠 드시기 시작했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두부와 삼겹살로 인한 콜레스테롤이 상승한 사례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1세 정만호 어르신은 나 고기는 안 먹으면 힘이 없어 하시면서 삼겹살 구이에 두부 구운 것까지 같이 곁들여 드시는 걸 좋아하셨대요. 보기엔 아주 푸짐하고 든든한 한 상이었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270이 넘고 중성지방도 높게 나왔습니다. 정 어르신은 내가 뭘 잘못 먹었나 하시며 의아해 하셨지만 영양 상담에서 나온 말은 이랬어요. 두부는 좋은 식물이지만 고지방 음식이랑 자꾸 같이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이 동시에 과잉 섭취가 되어서 혈액 속 지방 수치가 금방 올라갑니다. 그 말을 듣고 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삼겹살 대신 채소구이나 닭 가슴살로 바꿔 먹고 두부는 찌개에 넣어야겠네요. 그리고 석 달 뒤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대로 내려갔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은 단순한 이론보다 훨씬 피부에 와닿는 건강 경고가 되죠. 다음엔 이런 실수 없이 두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황금 식단 조합법을 알려드릴게요. 꼭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그럼 두부는 어떻게 먹어야 몸에 진짜 도움이 될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알려드릴 두부 황금 식단 조합법. 이건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실제 어르신들 식단을 분석해서 찾은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먼저 브로콜리와 두부의 조합입니다. 두부엔 칼슘이 풍부하고 브로콜리엔 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C와 K가 많아요. 이 둘이 만나면 뼈 건강,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엔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나이대에 꼭 필요한 조합이에요. 추천 요리를 말씀드리면 브로콜리 살짝 데친 뒤에 두부랑 함께 들기름 한 방울, 깨소금 뿌려 무침으로 드셔보세요. 간단하면서도 몸에 아주 좋은 한 접시가 됩니다. 다음은 미역국 속 두부 조합입니다. 두부는 단백질, 미역은 요오드와 칼륨이 풍부해서 갑상선 기능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해지신 분들이나 속이 약하신 분들께도 아주 좋아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국간은 국간장보다는 멸치 육수나 천일염으로 해주세요. 그럼 부담도 덜고 짠맛도 피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두부와 토마토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토마토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두부 속 이소플라본과 만나면 혈관벽 염증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해요. 특히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 꼭 기억해 두세요. 추천 요리 방법을 말씀드리면 토마토를 썰어두고 두부를 살짝 구워 올린 뒤 올리브유 한 숟가락, 검은깨 약간의 천일염으로 마무리하면 입맛도 살고 건강도 챙기는 훌륭한 한 접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두부의 장점과 좋은 식단 조합들 잘 살펴보셨죠?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두부라도 모든 사람에게 100%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속이 약하신 분들은 생두부 과다 섭취를 절대 주의하여야 합니다. 두부는요, 성질이 약간 찬 음식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배가 자주 싸하거나 속이 차고 냉증 있으신 분들한테는 차가운 생두부를 많이 드시는 건 속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꺼낸 걸 그냥 드시거나 찬물에 헹군 두부를 생으로 자주 드신다면 나도 모르게 소화불량이나 배앓이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두부는 가급적 익혀서 국찌개, 볶음 형태로 따뜻하게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속이 따뜻해지면 흡수도 잘 되고 장에도 부담이 덜하거든요. 다음으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단백질이 몸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성신부전이나 단백뇨 있으신 분들 혹은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두부를 너무 자주 많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드시는 팁을 드리면 한 끼에 작은 접시 한 모 정도,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불안하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양을 조절하세요. 세 번째는 통풍 있으신 분들은 절대 과다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부에는 아주 적지만 퓨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요산으로 바뀌면 통풍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고기만큼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통풍 진단을 받으셨거나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하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나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끝으로 시중에 파는 가공 두부의 첨가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트에서 오래 보관되는 두부 중에는 보존제나 소포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이 많아요. 이런 제품들은 속을 불편하게 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에겐 복부팽만이나 소화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두부를 고르는 방법은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국산콩, 무첨가, 유통기한 짧은 생식용 두부를 고르시면 더 안전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두부 그냥 반찬으로만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는 내 건강을 지키는 아주 든든한 친구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더 건강한 선택을 올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가족, 지인 있으신가요? 이 영상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정직하게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